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서울 초수 합격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그 최종 합격을 컷에서 8.24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차를 그렇게 막 잘 본 건 아니어서 제가 1차를 컷에서 13.4 높았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1차 점수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1차를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24살에 선생님이 된 사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먼저 공부 팁, 월별 공부 계획, 여기 중특 선생님들도 계시나요? 네. 네. 초과정 공부 계획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공부 팁을 완전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암기를 했고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팁은 암기 전략과 단거나 두 가지 큰 범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솔직히 외우는 것은 이 게임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뭐 파란 팀, 빨간 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제가 만약에 빨간 팀이면 빨간 판이 보이게 계속 뒤집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빨간 판을 뒤집어 놓으면 다른 팀 사람이 제가 뒤집어 놓은 걸 파란색으로 바꾸겠죠. 이거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빨간 게 제가 못 외운 부분, 파란색이 제가 외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렇게 외우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건 까먹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최근 부분을 공부하면 옛날에 배웠던 암기했던 부분이 또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앞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빨간색 부분, 최근에 또 공부했던 부분을 또 까먹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까먹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진짜 까먹었거든요. 공부하면 까먹고 해가지고 진짜 까먹는 것만 없으면 공부하기 진짜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계속 복습하고 단거나 한 걸 보고 그러면 까먹는 부분이 이제 제 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까먹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접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파란색 부분을 뒤집어 놓은 판을 빨간색으로 못 뒤집게 여기에 몰래 접착제를 붙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커닝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실제 제가 공부한 합격 노트 부분입니다. 네, 이거 교수님이 이거 알려주셨나요? 손흥민이 예선에서 부도중? 이거를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교수님께서 맨날 여기 청킹 하시는 부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보라색 보이시나요? 보라 색깔? 이게 보라 색깔이거든요. 저는 청킹하는 펜을 색깔을 하나 정했어요. 보라 색깔. 보라색 펜을 하나 정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암기법이나 저 스스로 만든 암기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공부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을 공부하면 이 부분 당연히 까먹잖아요. 다시 이 부분을 폈을 때 내가 이거를 손흥민이 예선에서 부도중으로 외웠다. 그래서 다시 이걸로 외워볼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효과가 좋은 게 이 부분이 만약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적어 놓으면 맞아, 난 이렇게 외웠었지 하면서 더 외우는 부분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좀 꿀팁이라서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색깔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붙인 포스트잇이에요. 네, 제 책상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지금 초과정이랑 좀 섞였긴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붙여놔서 아침에 책상에 짐을 넣을 때 하나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단어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국어 부문인데 감각적 표현. 이게 저는
가끔씩 백지 상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 아 맞아, 내가 어제 이 감각적 표현이라는 단어를 외웠어. 아니면 뭐 여기 있죠, 시각적 일과표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면서 저는 안 외워지는 부분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 벽이 있잖아요. 여기 다 포스트잇으로 제가 다 도배를 해놨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운 부분이 있으면 그 외운 부분을 떼고 새로운 걸 붙여도 되고, 이렇게 책상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안 하고 전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말을 하면서 외워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말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외웠어요. 교수님을 따라하면서 외웠어요. 교수님처럼 자, 선생님들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보조인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더 재미있고 쉽게 제 머리에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단권화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권화는 이 합격 노트 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했어요. 이게 1, 2월 달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합격 노트가 총 2개가 있잖아요. 전 여기다가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에 있는 연역부 기출문제와 9월, 11월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여기다가 단권화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 노트 부분이면 이 포스트잇이나 이 부분이 아까 안내드렸던 이거 3월, 6월이나 9월, 11월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포스트잇, 빈 공간을 사용을 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자료가 여러 개 흩어져 있으면 진짜 암기를 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단권화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다 몰아서 정리를 하면 나중에 계속 회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저는 5월 달에 교생을 갔어요. 교생을 가면 공부를 진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공부 계획이 교생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초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아마 1월 달에서 4월까지 이거였는데요. 저는 9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건 못하더라고요. 9시에서 12시까지 초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초과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만 했어요. 이 4가지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덕이 너무 중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국수, 사과, 필요하면 도덕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체능 다 챙기는 것보다는 이 주요 과목을 공부를 하고 뭐 3, 4번 회독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만 해도 20점, 초과정만 해도 20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초과정 인강 하나를 듣고 그 인강 들었던 부분을 암기를 했어요. 이게 1월 달, 2월 달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외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인강 들었던 부분을 내가 이 시간, 12시가 되기 전에 다 외워야겠다. 이 생각으로 초과정을 했습니다. 이제 1시간 점심을 먹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장트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장트법을 하루하루 양을 정하면서 한두 개 파트씩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8시까지는 특수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저는 이건 시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8시까지는 특수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 남죠, 지금. 네, 이 시간은 저는 놀았어요. 1, 2월 달은 저는 이 시간을 놀았습니다. 어차피 1년 공부할 거거든요.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중요해요. 8시까지 공부를 했으면 9시부터 자기 전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1, 2월 달 한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별 공부 계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에서는 저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인강을 듣겠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 인강을 들었으면 이날은 인강을 듣고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복습을 하고 청킹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적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날 공부했던 부분을 이제 암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청킹했던 부분을 다시 제대로 암기하고 한 90% 외울 수 있도록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똑같이 토요일까지 되풀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 4월도 이제 3, 4월부터는 그거를 하죠. 뭐 영역별 기출을 하죠. 제가 5월이 교생 시간이라서 우선 3, 4월까지만 우선 가져왔어요. 이 부분에서는 똑같이 이제 기출을 하잖아요. 만약에 의사소통 기출 강의를 뭐 월요일, 화요일 들었으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의사소통 영역을 총 싹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이 문제 푼 거를 가지고 인강을 듣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강을 들으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또 추가가 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기출을 해석하는 부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단권화를 또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부분에 뭐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단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에 또 인강을 들었으면 똑같이 인강 듣는 날은 이렇게 정한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일요일 날은 쉬었으니까 토요일까지 복습을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복습을 했어요. 이게 제가 추가한 단권화 부분을 계속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월요일, 화요일 날 강의를 들으니까 금요일, 토요일에는 다음 주에 들을 영역을 총 복습을 했고 문제를 풀었고 이런 식으로 저는 3, 4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교생 실습을 갑니다. 저는 교생 실습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주말에는 특수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진짜 맨날 야근을 거의 했고 주말에는 다음 주 평일에 있는 수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싹 놨어요. 그냥 교생 실습만 했어요. 그리고 교생 실습 끝나고 일주일 정도는 또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6월 달부터 들어갔죠. 네. 이제는 그럼 강의가 완전 밀려 있거든요.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이제 또 7월부터 저는 여름방학이어가지고 여름방학을 충분히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일주일에 2번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제 3번 들었어요. 6시간씩. 그러면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8시간에서 10시간 공부를 했어요. 따라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3, 4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이미 풀고 복습하고 단권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은 똑같았지만 인강을 듣는 날에는 초과정 공부를 아예 안 했고 단권화를 만들며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3번 듣는다 했잖아요. 그럼 안 듣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강이 없는 날은 초과정을 공부를 거의 하루에 절반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초과정 인강을 2~3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복습을 했고 절반 있으면 남은 부분은 특학 공부 다시 문제를 다시 푼다든지 복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6월에서 8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은 이제 전 직강, 모의고사잖아요. 직강을 갔습니다. 저는 진짜 모의고사는 직강을 들은 게 너무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진짜 중요해요. 상반기는 그렇다 쳐요. 근데 9월 달부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저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네, 이래서 제가 초수에 붙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 거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고 첫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때 뭐 다른 공부, 기출을 마무리했고 저는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모의고사를 봐야 하니까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다 훑어봤어요.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모의고사 가서 머리에 있는 것을 했으니까 제가 시험 보듯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하실 때 그냥 시간 때우고 가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여기고 교수님이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출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끝나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는 그냥 쉬었어요.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뭐 잠도 자고 모의고사
뭐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겠죠, 계속. 이제 일요일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거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복습을 하면서 제 걸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단거나하고 모의고사 복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월별 공부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계획이에요. 저는 이때도 9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초과정, 저는 국수 사과, 초과정 모형을 하루에 3개씩 보았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국어 3개, 화요일 날 국어 남은 부분, 그다음에 수요일 날 수학 모형 3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뭐 과학까지 다 하면 다시 국어, 수사과, 국어, 수사과 계속 돌렸어요. 그리고 또 역량 기능 같이. 그래서 국어 모형 역량 기능 3개, 수학 모형 역량 기능 3개 이렇게 해서 아침 시간은 계속 돌렸어요. 모형 이런 거를.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장특법 총론을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장특법 일부 부분, 총론 일부 부분 공부를 했고 계속 돌렸어요. 이것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시험 전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2시부터 7시는 특수교육학 복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9월 달에는 일주일이 7일이면 2, 3일에 한 강론을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점차 다 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강론, 더 빨라지면 하루에 2강론을 공부를 했어요. 저는 회독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회독이 느린 편인데 이렇게 시간을 점차 줄여가면 이것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7시는 무조건 특강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 7시부터 8시는 저녁밥을 먹고 저는 밤 산책을 갔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산책을 이때는 수험생이었지만 제가 100% 했어요. 밤 산책을 위해서. 왜냐면 이때 여름이니까 강아지 산책을 거의 밤에 시켜요. 그래서 산책도 갈 겸 강아지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냈고, 그럼 이제 8시부터 24시간, 12시까지는 초과정 부분이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생 때문에 많이 밀렸으니까 초과정 인강을 듣고 이 인강 부분을 다시 완벽하게 복습하고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똑같이 이 루틴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암기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똑같은 부분을 계속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초과정 공부 계획인데 이 초과정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루틴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10월달 공부 계획이에요. 초과정 10월달 계획. 그래서 이 노란색 형광펜 부분은 13일까지는 국수사과 인강을 다 듣고 다 공부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월 13일까지는 이걸 끝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모의고사를 갖고 이 분홍색 형광펜은 이때는 국어. 이미 다 인강 듣고 암기를 했어도 까먹잖아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3일 동안은 국어 모든 영역을 내가 다시 복습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모형이랑 기능 그런 역량은 맨날 하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맨날 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강론이랑 교육과정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사회, 과학 3일씩 복습을 했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있고 이제 11월에 가면 다시 이제는 3일이 아니라 2일 2일 동안 국어 다시 총복습,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총복습을 했고 이때가 시험이잖아요. 2일이 남았어요. 이때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총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험 전날이잖아요. 초과적은 그냥 역량이랑 기능, 모형만 봤습니다. 이렇게 초과정을 공부를 하니까 네, 물론 이번 시험이 조금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긴 했지만 어느 정도 초과정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까먹는 부분을 제 걸로 만들고 맞아 이거 툭 치면 맞아 그 부분은 몰라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선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Q&A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살아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난 서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 이화여대 출신 아니거든요. 근데 야, 너가 이화여대 이길 수 있어? 너가 서울 봐서 걔네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치만 주눅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이참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코를 눌러주겠어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한다 생각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제가 제 자신을 욕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면 누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진짜 자신감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혹시 Q&A 할 건데 끝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